3화. 복채. 통장에 17만 원이 있었다. 도겸은 모바일 뱅킹을 한참 들여다봤다. 월세는 다음 주 55만 원이었다. 가스비 고지서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3만 8천 원이었다. 휴대폰 요금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면 19,000원. 통신비는 어찌저찌 막아도 월세는 답이 없었다. 엄마한테 손 벌리는 건 안 되는 일이었다. 작년에 이미 2번 받았다. 한 번은 취업준비 학원비라고 둘러댔고 한 번은 치과라고 둘러댔다. 둘 다 거짓말이었다. 엄마는 모를 리 없었을 거였다. 그래도 말없이 보내줬다. 올해는 안 받는다고 다짐했는데 벌써 절반이 넘었고 도겸은 여전히 똑같았다. 도겸은 휴대폰을 내려놨다. 식탁 모서리에 봉투가 있었다. 며칠 전 옆집 할머니가 두고 간 봉투였다. 열어보지 말라고 했었다. 도겸은 열어보지 않았다. 지금은 열어봐야 했다. 봉투를 뜯었다. 빳빳한 지폐가 나왔다. 10,000원짜리 20장 20만 원이었다. 도겸은 한참 돈을 봤다. 받아도 되는 돈인지 돌려드려야 하는 돈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할머니는 아들을 찾았다. 살아서 돌아왔다. 그 값어치가 20만 원인지 아니면 이것보다 훨씬 큰 건지 아니면 그런 걸 돈으로 환산하는 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그런데 머리 한쪽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받아라. 도겸은 움찔했다. 그분인가 싶었다. 아니었다. 그냥 자기 생각이었다. 이걸 받으면 월세 반은 낼 수 있다는 현실적인 생각이었다. 그리고 아이 엄마가 준 또 하나의 봉투에도 10만 원이 들어 있었다. 도겸은 지폐를 봉투에 도로 넣고는 서랍에 넣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 앞에 할머니 2분이 서 있었다. 한 명은 옆집 할머니였고 다른 한 명은 처음 보는 분이었다. 옆집 할머니가 먼저 웃었다. 총각, 아침 먹었어? 네, 얘가 내 친구야. 같은 건물 사는 건 아니고 길 건너 빌라. 어제 경로당에서 내가 얘기했더니 할머니는 옆에 선 다른 할머니의 등을 툭툭 쳤다. 그 할머니는 쭈뼛거리다가 도겸을 올려다 봤다. 총각이 용하다고 그래서. 도겸은 문틀을 잡았다. 아, 라고 생각했다. 올 것이 왔다. 할머니는 식탁 앞에 앉았다. 옆집 할머니는 옆에서 거들었다. 얘 아들이 40이 넘었는데 장가를 안 가. 요즘은 아예 선도 안 보려 그래. 내가 속이 터져서. 어머니, 연세가 몇이세요? 도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72. 아드님은요? 우리 큰애가 43. 무슨 일 하세요? 회사, 평범한 회사야. 월급도 괜찮게 받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딱 하나 없는 게 여자야. 도겸은 물을 한 잔 따라 드렸다. 할머니는 조심조심 마셨다. 도겸은 잠시 가만히 앉아 있었다.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는 몰랐다. 그런데 뭔가 해야 할 것 같았다. 도겸은 서랍에서 쌀주머니를 꺼냈다. 옆집 할머니가 어이쿠 하며 무릎을 고쳐 앉았다. 도겸은 쌀을 한 줌 쥐어 식탁 위에 흩뿌렸다. 쌀알이 튀었다. 내려다봤다. 어깨 뒤가 살짝 서늘해졌다. 그분이 깨어있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직접 답을 주지 않았다. 그냥 옆에서 지켜보는 감각이었다. 도겸의 눈만 조금 밝아졌다. 쌀은 이렇게 있었다. 남쪽으로 5알과 동쪽에 겹쳐진 2알과 가운데 외로운 한 알. 나머지는 흩어져서 방향이 없었다. 도겸은 눈을 감고 다시 봤다. 글자처럼 밀려들지는 않았다. 그런데 느낌은 있었다. 외로운 한 알, 그게 아드님이었다. 주변에 여자가 없는 게 아니었다. 여자는 있었다. 그런데 아드님이 혼자 있고 싶어 했다. 도겸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 아드님 혹시 3년 전쯤에 헤어진 분 계세요? 할머니가 눈을 깜빡였다. 있어. 결혼 얘기까지 오갔다가 엎어졌어.
그 여자가 바람을 피웠거든. 그 이후로 아드님이 마음을 안 여세요. 도겸은 쌀을 다시 받다. 억지로 선보게 하시면 도망가실 것 같아요. 내년 봄까지 가만히 두세요. 봄 되기 전에 회사 쪽에서 사람을 한 명 만나시는데 그 사람이 어머니 마음에는 처음엔 안 드실 거예요. 왜? 나이가 좀 많은 분이에요. 아드님보다 두세 살 더. 어머야. 그래도 그분이에요. 아드님한테 맞는 분은. 도겸은 자기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스스로도 신기했다. 어디서 이런 말이 나오는지 몰랐다. 쌀을 보면서 느낀 거였다. 외로웠던 한 알 옆으로 겹친 두 알이 서서히 붙어 오는 그림이 보였다. 그게 뜻이었다. 할머니는 한참을 쌀을 봤다.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다 작게 물었다. 괜찮을까? 그 여자 만나면. 도겸은 다시 쌀을 봤다. 불안정한 알도 아니었다. 그냥 좀 느리게 굴러오는 알이었다. 좋아요. 느리게 와서 그렇지. 오면 오래 가세요. 할머니의 얼굴이 풀렸다. 주름 사이로 한숨이 빠져나왔다. 그건 걱정이 빠져나가는 한숨이었다. 옆집 할머니가 끼어들었다. 거봐. 내가 용화됐지. 할머니는 가방을 뒤져 봉투를 꺼냈다. 미리 준비해 온 것 같았다. 도겸은 받을지 말지 고민했다. 옆집 할머니가 먼저 말했다. 총각, 받아. 이거 받는 거야. 원래 복채는 받는 거야. 도겸은 천천히 봉투를 받았다. 두께를 보니 5만 원짜리 한 장인 것 같았다. 봉투째 서랍에 넣었다. 확인은 나중에 했다. 할머니는 도겸의 손을 한번 잡았다. 총각, 고마워. 건강하세요. 할머니가 나갔다. 옆집 할머니도 따라 나갔다. 나가면서 옆집 할머니가 도겸한테 윙크를 했다. 그런 걸 하는 분이셨다. 도겸은 그제야 알았다. 오후 2시에 두 번째 손님이 왔다. 50대 남자였다. 회색 점퍼에 구김 많은 바지였다. 배가 나왔고 얼굴이 붉었다. 손에는 까만 봉투가 들려 있었다. 뭔가를 사들고 온 모양이었다. 총각이 봐주는 거 맞아? 위층 아줌마가 소개해줘서. 도겸은 안으로 들여보냈다. 남자는 식탁 앞에 앉으면서 봉투를 슬쩍 내려놨다. 12병짜리 바카스 한 박스였다. 총각들이 이거 좋아하잖아. 도겸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가게 차릴라 하는데 자리 하나 봐줘. 두 군데 놓고 고민 중이야. 어떤 쪽이 좋을지. 남자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냈다. 부동산 매물 안내문 2장이었다. 둘 다 근처 상가였다. 한 곳은 큰 길가였고 한 곳은 골목 안쪽이었다. 큰 길 쪽이 월세가 2배야. 근데 유동인구가 많고 골목 쪽은 싼 대신 장사가 잘 될까 걱정이지. 총각점이 진짜면 이거 한번 봐줘. 도겸은 2장의 종이를 내려다봤다. 주소와 평수, 월세가 적혀 있었다. 숫자와 글자만 있을 뿐 아무것도 안 보였다. 도겸은 쌀주머니를 꺼냈다. 한 줌 쥐고 뿌리려는데 어깨 뒤가 아까보다 훨씬 더 서늘해졌다. 도겸은 손을 멈췄다. 그분이었다. 오늘 처음으로 그분이 쌀을 뿌리기 전에 도겸의 손을 막았다. 쌀 괴 따위 필요 없다는 뜻 같았다. 답이 이미 있다는 뜻 같았다. 도겸은 천천히 남자를 봤다. 둘 다 안 돼요. 남자가 눈을 크게 떴다. 뭐, 둘 다 하시면 안 돼요. 특히 큰 길 쪽. 큰 길 쪽은 올해 안에 망해요. 도겸은 자기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게 스스로도 놀라웠다. 아까 할머니한테 할 때랑 말투가 달랐다. 어깨 뒤에서 내려오는 확신이 있었다. 골목 쪽은 장사는 되는데 사장님이 거기 안 맞아요. 사장님 성정에 거기 있으면 사람들이랑 붙으세요. 싸움 나요. 싸움. 골목 안쪽에 오래된 집들 있죠. 그 집 주인들이 새로 들어오는 가게 싫어해요. 소송까지 갈 수 있어요. 사장님 성격이라면. 남자의 얼굴이 붉어졌다. 어디서 이런 소리를 들었나 하는 표정이었다.
그럼 어쩌라는 거야. 내가 이 두 군데 때문에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도겸은 다시 어깨 뒤를 느꼈다. 그분의 신호를 기다렸다. 신호는 없었다. 그냥 안 된다만 있었다. 어디가 된다는 답은 없었다.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도겸이 말했다. 제가 아는 건 여기 두 곳이 안 된다는 것뿐이에요. 다른 자리 알아보세요. 근데 급하게 하지 마세요. 서두르면 또 안 맞는 데 갑니다. 남자는 한참 도겸을 봤다. 화를 낼지 웃을지 고민하는 얼굴이었다. 그러다 한숨을 쉬었다. 나 사실은 큰 길 쪽 계약금 냈어. 도겸은 눈을 깜빡였다. 빼셔야 해요. 빼면 계약금이 날아가. 그 계약금이 사장님 손해의 전부예요. 안 빼시면 그보다 훨씬 더 날아가요. 남자는 바카스 박스를 무릎에 올려놓고 한참 있었다. 그리고 말했다. 총각, 나이가 몇이야? 26이에요. 젊네. 점치는 거 오래 했어? 도겸은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사흘 됐어요. 라는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대답 대신 고개만 살짝 숙였다. 남자는 일어섰다. 알았어. 내가 생각해 볼게. 남자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5만 원짜리 2장을 식탁 위에 올려놨다. 안 맞는다고 말해주는 것도 점이잖아. 총각이 나 안 속인 게 이 값어치는 되지. 도겸은 돈을 받다. 눈물이 핑 돌 뻔했다. 무슨 이유에선지 몰랐다. 참았다. 감사합니다. 남자가 나갔다. 바카스는 두고 갔다. 세 번째 손님은 해칠역에 왔다. 40대 여자였다. 화장이 얇게 벗겨져 있었고 눈 밑이 검었다. 블라우스 소매 단추가 하나 떨어져 있었다. 그런 걸 평소에는 신경 쓰던 사람인 것 같았는데 오늘은 못 챙긴 것 같았다. 저 점 보러 왔어요. 여자는 앉자마자 입을 열었다. 누가 소개했는지도 말하지 않았다. 급했다. 우리 남편이요. 바람을 피우는지 안 피우는지만 봐주세요. 그거 하나만. 도겸은 쌀주머니를 잡았다. 그런데 멈췄다. 어깨 뒤가 이번엔 서늘한 게 아니라 뜨뜻했다. 처음 느껴보는 감각이었다. 그분의 목소리는 없었다. 그냥 하지 마라. 그런 느낌만 있었다. 도겸은 쌀주머니에서 손을 뗐다. 어머니. 네, 제가 이 점은 못 봐 드리겠어요. 여자의 얼굴이 굳었다. 왜요? 도겸은 잠시 고민했다. 오늘은 운이 안 맞아서요. 같은 적당한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그런 말은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 어깨 뒤가 뜨뜻한 채로 있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뜻 같았다. 집안일은 제가 못 봐 드려요. 제 쌀이 집 안까지는 안 읽어요. 어머니한테 맞는 답을 못 드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지금 어머니 마음이 이미 답을 정하고 오셨어요. 저한테 그 답을 확인받으러 오신 거예요. 확인이 되면 남편이랑 헤어질 결심하시려고요. 여자의 입술이 떨렸다.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그러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건 어머니가 결정하실 일이에요. 제가 남편 바람 핍니다라고 해도 안 핍니다라고 해도 어머니 마음이 흔들릴 거예요. 그런 답은 제가 드리면 안 돼요. 여자가 눈을 감았다. 깊은 한숨이 나왔다. 그럼 저 어떡해요? 어머니, 저는 점쟁이지 상담사가 아니에요. 어머니한테 필요한 건 저 말고 남편이랑 얘기하실 수 있는 자리예요. 그게 제일 먼저예요. 여자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도겸은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여자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식탁 위에 놓았다. 두툼했다. 그래도 저 봐주세요. 저 이거 준비해 왔어요. 봐주세요. 도겸은 봉투를 봤다. 두께로 봐서 30만 원은 넘어 보였다. 도겸은 잠시 갈등했다. 통장에 17만 원이 있었다. 월세가 55만 원이었다. 가스비가 3만 8천 원이었다. 봉투 안에 30만 원이 있을 거였다. 이걸 받고 아무렇게나 쌀을 흩뿌리고 남편 바람 안 피우세요. 라고 해버리면
오늘은 끝났다. 여자도 돌아갈 거였다. 그런데 도겸은 봉투를 여자 앞으로 다시 밀었다. 안 받을게요. 여자의 얼굴이 딱딱해졌다. 왜요? 돈이 부족해요? 아니요. 점을 안 봐 드렸으니까 복채도 못 받아요. 저 어머니 돈 받고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요. 여자는 한참을 도겸을 봤다. 고맙다고 할 사람 같지는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어이가 없네. 여자는 봉투를 가방에 도로 집어넣었다. 일어섰다. 의자가 뒤로 거칠게 밀렸다. 점쟁이 맞아요? 용하다는 말만 믿고 왔는데 시간 낭비했네. 여자는 나갔다. 문이 쾅 닫혔다. 도겸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해가 졌다. 도겸은 전등을 켜지 않았다. 식탁 앞에 앉아서 어두워지는 걸 봤다. 창밖이 파랗다가 회색이었다가 까매졌다. 도겸의 원룸은 점점 어두워지다가 완전히 어둠이 됐다. 도겸은 서랍을 열었다. 오늘 받은 봉투 3개를 꺼냈다. 할머니 2분이 주신 봉투와 아이 엄마의 봉투였다. 그리고 남자가 식탁에 놔두고 간 5만 원짜리 2장도 있었다. 총 45만 원이었다. 통장에 있는 17만 원으로 공과금은 낼 수 있었다. 월세가 55만 원이니까 10만 원이 모자랐다. 그런데 희한했다. 45만 원이 있다는 사실이 도겸의 기분을 이상하게 만들었다. 이제 10만 원만 더 벌면 됐다. 이번 달은 엄마한테 전화 안 걸어도 됐다. 도겸은 통장을 다시 봤다. 뭐라도 계산이 맞는 게 얼마만이었는지 몰랐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문자였다. 모르는 번호였다. 아니, 아는 번호였다. 지난번 받아놓고 저장은 안 했었다. 이모였다. 네 지금 손님 받나? 도겸은 잠시 휴대폰을 봤다. 어떻게 알았을까? 대답할 말이 없었다. 그런데 또 문자가 왔다. 답 안 해도 된다. 네 기운이 움직였다. 내한테까지 느껴졌다. 조심해라. 돈 받는 거 조심하고 점 봐주는 거도 조심해라. 너무 많이 봐주면 네가 먼저 무너진다. 하루에 3 이상 안 된다. 무리하면 네 할미처럼 일찍 간다. 도겸은 그 문자를 오래 봤다. 그라고 하나. 오늘 마지막 손님 돌려보낸 거 잘했다. 그분이 말리셨제. 느낌 왔다. 네가 그분이랑 호흡이 맞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나쁜 거 아니다. 도겸은 긴 숨을 내쉬었다. 답장을 하려다가 하지 않았다. 이모는 답장 같은 거 안 바라는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타입이었다. 도겸은 휴대폰을 엎어뒀다. 그리고 한참을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도겸은 전등을 켰다. 불이 들어오는 순간 창문에 자기 얼굴이 비쳤다. 도겸의 얼굴 뒤에 형체가 서 있었다. 이제는 놀라지 않았다. 어제부터 거기 있었으니까,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고개를 숙인 형체와 삼배의 끈을 감은 발. 도겸은 유리창의 형체에게 고개를 살짝 숙였다. 인사 같은 거였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오늘 제가 잘했나요? 어깨 뒤가 따뜻해졌다. 아까 3번째 손님 때와 같은 따뜻함이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목소리가 들렸다. 내일이다.